안녕하세요, 위원호수의 서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여름의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용산으로 왔습니다. 깜짝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용산의 이태원역이라든지 한남동 상권은 너무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경리단길하고 해방촌 쪽도 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리단길과 해방촌 쪽을 한번 다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경리단길 초입이거든요. 네. 평일 낮 시간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좀 적긴 하지만 저녁 되면 좀 많아지긴 합니다. 이 경리단길의 이름이 유래가 어떻게 생겨나신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긴 네, 했어요. 원래는 여기가 육군 중앙 경리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육군에 관련된 재정을 네. 격리를 하고 도맡아 하는 경리단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육군하고 해군하고 이 공군이 다 통합되면서 국군 재정 관리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 회사 격리할 때 그 경리를 예. 따서 이제 맞습니다. 경리단길이 예. 된 거구나. 가장 유명한 건물들이 상징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경리단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저희가 이제 900m 정도 위까지 올라가면 그랜드 하얏트가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 언덕길이 900m 정도 됐는데, 네. 이 거리를 이제 경리단길로 이제 일컫는 거죠. 여기가 워낙 2010년도 이후부터 네. 워낙 활성화가 잘 되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지면서 네. 뭐 황리단길, 뭐 해리단길, 망리단길, 송리단길 이렇게 좀 리단길 유행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리단길의 원조죠. 원래 이태원역 자체가, 이 상권 자체가 네. 미군부지 역할이 되게 컸었거든요. 미군부지 바로 옆에 숙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용산 관련된 반환부지가 다 몰려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권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고 기념품 산정거리도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역 메인 상권이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뭐 클럽거리라든지 술집으로 많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식음료라든지 먹는 상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임대료를 피해서 왔던 곳이 이제 경리단길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밀려난 길에서부터. 가로수길로 치면 나루숲길 네. 뭐 이렇게 생긴 것처럼. 계속 밀려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젊은 창업가분들이나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핫플레이스 그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2010년도부터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뭐 SNS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경리단길이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경리단길 처음 알게 된 거는 옛날 무한도전에서 네. 노홍철 씨가 정말 푹 빠진 스팟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경리단길이다. 그때 이제 경리단길을 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한참 그 당시에 많이 몰려 있었고, 실제로 노홍철 씨도 경리단길 부근에 네. 책방 건물을 매입했다가,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권이 발전화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 여기 평균 그 임대료 상승률이 10%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뭐 1, 2% 정도였는데 이쪽 자체가 10% 이상 올라갔었으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높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평당 여기 임대료 수준이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4, 50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이게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려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낮은 임대료를 쫓아서 사실 쏙쏙 온 들어오기 시작을 건데 했는데 임대료가 또 올라가 버리면 또 올라가 버리니까, 또 딴 데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게 여기 이면길로 해서 위쪽은 뭐 회나무길, 여기 아래쪽 사이사이 골목으로 들어갔었고, 네. 2015년도 이후부터는 여기가 아예 상권이 꺾였어요. 그때는 공실이 좀 있었겠어요. 공실이 좀 많았었죠. 그 당시에 공실률이 30%가 넘었으니까 네. 이 경리단길 900m 정도 되는 길에 거의 절반 정도가 다 공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그냥 올린 채로 그냥 건물의 가치를 지키느냐, 네. 아니면은 좀 임대료를 낮추고 임차인을 받느냐, 그 둘 중에 선택해서 가로수길은 임대료를 안 낮추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경리단길은 네. 어때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사이즈도 좀 크고 네. 워낙 단가가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이제 부자분들이 건물을 갖고 계셔서 그렇죠. 그냥 임대료 안 올리면 말아라는 심정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 경리단길 쪽이나 용산 쪽 보면 이 작은 대지들로 모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꼬마 빌딩 성격도 되게 많아서 임대료가 타격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좀 임대료가 그 이후로 좀 낮아졌나요? 그렇죠. 아. 많이 낮아졌죠. 그때 당시에는 25만 원 갔던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돼요.
그것도 초입 정도 기준이고 네. 이제 중간 정도 올라오면 언덕길이 좀 있으니까 네.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층 이상부터는 네네네. 또 임대료가 조금 더 낮아지긴 하죠. 근데 저희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사실 입지거든요. 용산하면 호재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요. 용산공원 반환부지. 그쵸, 그쵸. 이게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90%거든요. 여의도 정도의 크기의 용산공원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한남 1구역부터 5구역까지도 있죠. 네.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입지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임대료가 피크를 찍었다가 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씩 트렌디한 음식점들이나 핫플레이스가 들어오면서 네. 최근에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재 셰프님이 모수를 또 이쪽에 열었거든요. 아, 모수가 여기 있어요? 네, 모수가 좀 이쪽에 있고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면길로 사이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회나무길이라고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네. 장진우 셰프님이라고 해서 네. 장진우 거리라고 했었거든요. 아,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들어오게 되고 네. 그래서 저쪽 회나무길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쪽도 상권이 조금 활성화가 됐었죠. 그 당시에 뭐 평당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용산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도 공신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매가 자체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용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새는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 저는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라와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올라올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아요.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오르막길이라서 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뷰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접근성은 상당히 매우 떨어지지만 네. 실제로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남산 양방향이 다 보이거든요. 네. 전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고 입지의 고유함이 또 존재하죠. 근데 단점은 이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건물을 공사할 때 뭐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또. 네, 그래서 그러면 공사 비용이 한 20%가 좀 더 비쌀 거예요. 아, 특히나 이런 넓은 도로는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이 4m 이내 도로나 4m 도로면 공사비는 필연적으로 20% 내지 30%는 올라갑니다. 용산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비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입지는 되게 좋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뷰는 제일 좋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셨던 분도 조인성 씨가 네. 예전에 매입을 했고요. 2011년도에 한 30억 정도 매입을 했으니까 그 당시 평당 3천? 되게 저렴하게 매입을 했죠.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래도 평당 한 8, 9천 정도 되니까 시세 차익이 그래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호가는 뭐 1억대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매입 검토를 한다고 하면 평당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피디님이 가로수길하고 좀 차이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 대지들이 좀 작은 사이즈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투자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큰 사이즈로 보기보다도 이 작은 건물로 네. 뭐 세컨 건물처럼 네. 그렇게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되는 그 건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 지금 옆에 있는 네. 저 건물처럼 네. 주차가 되면은 혜택가 있겠죠? 왜 주차되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런 데 가보시면 그 공용주차장 거의 다 줄 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면에 레스토랑이라든지 네. 각 뭐 파인다이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들은 발렛이 또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용산에 오시면 일단 차를 안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대사관이라든지 네. 그 대기업 회장님들 자택도 되게 많아요. 음. 그다음 연예인분들 자택도 되게 많고 네. 고급 주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있잖아요, 모수. 모수 있었네. 저희 한번 다음에 저기서 회식. 1인당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대사관이 네. 달러로 주는 형식도 있고 네. 일반 원화로 주는 형식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달러로 임대료를 받으면 지금처럼 이제 고환율 이 시기에는 되게 이득이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 용산 쪽에 네. 건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대사관이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러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애당초. 곳곳에 이렇게 건물이 신축이 되고 리노베이션 되는 것들 보면 네. 이제 이 경리단길이나 용산 부근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하면 용산이 거의 여름의 계절이거든요. 여름에 정말 많이 오는 쪽이 여름의 도시. 예, 용산이고 네. 오히려 이 경리단길이 이쪽은 겨울에는 오기에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하다 겨울도 보니까 사실 여름도 네. 오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 힘들긴 하죠. 겨울에는 일단 빙판이 된다 못 오고 예. 여름에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걸어 올라온다? 죽음일 것 같은데. 아 힘들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사면이 되게 심하다는 건 단점인데 이 용산이 도로가 되게 협소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 남산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형성된 게 여기 이태원동인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2차선 도로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태원동 자체 네. 도로가 되게 협소한데 이 넓은 도로를 갖고 있는 이 900m로 뻗쳐져 있는 이 길이 네. 이 용산 전체적으로 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경사면 되게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인 뷰를 내다보고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랑 사실 가장 비교되는 상권은 바로 옆에 이제 해방촌이죠. 해방촌. 네. 근데 요새는 이 경리단 길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유동인구 이 차이가 해방촌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뭐 주말에 한번 가보시거나 네. 평일 낮에 한번 가보시면 한국인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이 뷰가 나오고 아기자기한 이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네.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되게 특이한가 봐요. 그리고 또 해방촌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네. 너무나도 많은 또 핫플레이스도 되게 많고 그다음 뷰도 잘 나오고 거기 이제 신흥시장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좀 이따 가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도 진짜 예쁘고. 네, 와, 여기 있죠. 잠깐 한번 서보시겠어요? 와. 뷰가 되게 좋죠. 네. 와, 저는 약간 이런 거 볼 때 좀 힐링을 네. 느껴요. 저기가 그 고급 주택인 어퍼하우스예요. 아, 그 어퍼하우스. 예, 예, 예. 저쪽이 어퍼하우스고 저기 위에가 바로 남산. 자, 이제 경리단길 초입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이제 해방촌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해방촌이라는 이름 들으면 뭐 어때요? 되게 뭔가 이렇게 해방됐다. 해방됐다. 독립적이다. 맞아, 독립적이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해방촌 시장이에요. 근데 해방 자체 이 말도 네. 이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복 이후에 네. 피난민들하고 뭐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여 살던 곳이 이제 해방촌이 됐던 겁니다. 아. 근데 그 안에 원래 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해방촌 시장이 이제 유래가 됐던 거고 1970년도부터 제조업이 워낙 많이 발달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바로 옆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동대문하고 남대문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해방촌 안에 계셨던 분들이 네. 남대문 시장에 뭐 니트라든지 의류를 제조해서 납품했던 시장으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 이후에 제조업이 조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슬럼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이후에 경리단길이 워낙 많이 유행이 타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계셨던 이 상권을 애당초 자리매김하고 꾸몄던 이 젊은 청년들이 이쪽을 떠나서 뭐 압구정을 가든지 이쪽을 떠나서 뭐 회남길로 가든지 네. 이쪽을 떠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해방촌에 계셨던 건물주 분들끼리 협업을 해서 네. 2016년도에 네. 6년간 임대료 동결이라는 걸 또 해요. 저희가 지금이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네, 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 단어를 많이 안 썼다고 해요. 네, 네. 경리단길이 시초가 되면서 그 다음에 가로수길이 되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좀 불리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여기 해방촌은 이 젊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해방촌이 다시 한번 네. 좀 활기차게 상권이 좀 번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경리단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여기는 언덕길이 초입이 경리단만큼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네요. 여기 초입에는 소매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면이나 여기 메인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경리단 쪽하고 임대료 시세가 좀 비슷하긴 해요.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네. 근데 최근에는 해방촌 쪽에 오히려 임대료 수준이 높은 건물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경리단 길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분들보다 해방촌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 층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더 많고. 예, 그렇죠. 접근성도 괜찮고. 참 묘한 게 어쨌든 여기에 시작은 해방촌 시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향토적인 건데 예. 또 어떻게 외국 분들의 유입이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국적인 도시가 그렇죠. 된 것부터가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건물로 또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 터줏대감 분들이잖아요. 네. 원주민들.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 상권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다는 게 네. 그게 이 상권이 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어.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서 대표님께서 여기 건물 주셨는데 예, 예. 막 그렇게 하재요, 동결을 하재요. 네. 그러면 거기에 동참을 하시나요? 그쵸. 종참을 해야죠. 왜냐면 이게 속탐 대실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이 거리가 살아야지만 네. 나의 건물 가격도 직결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건물주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계속 이 거리 자체가 슬럼화가 됐다고 하면 네. 사실 나의 투자에 대한 봤을 때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에 대한 게 확실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의 성공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해방촌도 있고 압구정 로데오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건물주분들의 노력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좀 이국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이 경리당하고 다르게 여기는 좀 테라스에서 먹는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테라스, 되게 잘 돼 있어. 이쪽이 좀 테라스, 저쪽도 테라스. 다 웬만해서 가게마다 테라스가 있거든요. 네. 햇빛을 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쵸. 좀 해방된 분위기. 맞아요. 이러한 상권들은 네. 계절도 많이 타거든요. 네. 여름이라든지 좀 더운 날씨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라스에서 먹거나 이러한 이 자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차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중층보다는 상층부가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여기도 똑같이 고지대고 경사면이 있어서 네. 이 뷰가 주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층보다는 상층부랑 1층이 가장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이 뷰값이 전부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해방촌 쪽 초입부터 이 거리는 거의 시세가, 물론 호가는 평당 1억 이상은 부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들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차량 트래픽이 상당히 많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사거리예요. 차량이 네 군데가 다니는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 건물도 최근에 팔렸어요. 평당 1억 정도 가까이 팔렸는데 네.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왜 사?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저 위쪽에서 보면 뷰가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위쪽. 네. 여기가 해방촌 끝자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발레 파킹 부스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권이 되게 많다. 네. 그리고 보이는 이쪽이 이제 신흥시장입니다. 이쪽이 신흥시장이고, 여기는 아기자기한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평일이라서 사람이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주말이면 웨이팅 아니면 밥을 아예 못 먹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붕처럼. 네. 이게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층이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아, 원래는 지붕이 없었는데. 맞아요. 여기가 예전에 슬럼화가 됐다가 서울시에서 여기를 바꾼 거죠. 아. 그래서 서울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또 저녁이 되면 LED가 나와요. 잘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직사광선이 피하고 되게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 이 사이사이에 저 레트로 감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활발하게 되면서 유트로 힙한 상권이다라고 네. 이제 해방촌이 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서울층 프로젝트가 서울시 건축 대상도 받았고 네. 뉴욕타임즈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1953년도에 신흥시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좀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하나같이 다 맛집이에요. 데칼코만이라고 네. 주말에도 제가 와이프랑 같이 와서 먹었는데 예, 여기 레스토랑이고 여기 해방총당. 예.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러한 이 분위기 자체가 오래된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권에 아기자기하게 이 젊은 창업가분들이 들어와서 이 상권이 탈바꿈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와. 근데 보이는 게 또 웬만해서 다 테라스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와보시면 네.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딱 사이사이. 평일 낮에 오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이 여기 오시려면 처음부터 여기를 찍고 네. 식당에 웨이팅을 해놓고 네. 주변에 구경을 갔다가 아. 땀을 흘린 상태에서 그때 들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저희처럼 네. 해방촌 초입부터 시작해서 신흥시장으로 오는 루트는 거의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해방촌 내려가는 루트예요. 보통 여기서 진짜.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죠? 네, 여기 되게 재밌네. 네. 진짜 볼거리가 많아요. 얼굴에 많죠. 자, 정현 씨의 건물 웨이팅이 주말이면 어마어마한 데가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뷰가 워낙 잘 나오니까 이 건물들이 그 드라마 촬영장, 뭐 예능 촬영장 다 여기서 찍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이쁘겠다. 네, 여기가 이제 핫플이에요. 차량 주차를 여기 앞에 잠깐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뷰가 제일 좋습니다. 자, 봅시다. 어때요 뷰가? 뷰 좋죠? 와, 진짜 네. 대박인데요? 네, 저기서 촬영을 많이 했었고 여기 이제 저녁 되면 네. 여기 도로화 시설에 차량 잠깐 세워놓고 위에 보시면 좀 뻥 뚫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초저녁 되면 여기 사람들이 위에 꽉 차요 거의. 그래서 여기는 진짜 네, 노을 질 때 진짜 제일 제일 이뻐요. 그래서 이 용산하면 여름의 상권은 용산이다 이런 말이 이런 뷰들 때문에 네, 이제 이해돼요. 뭐 겨울에는 테라스에서 없으니까 이런 네, 뭐 게. 테라스에서 먹는 문화 네. 이런 뷰들이 용산에 제일 어울리긴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기 이제 해방촌 끝쪽으로 한번 와봤고 네. 이제 내려가서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영상에 나와서 이제 경리단길하고 해방촌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다녀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경리단길하고 해방촌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권의 목락이다 안 좋아졌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변하지 않는 거는 고유한 입지이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해방촌이나 뭐 경리단길 그리고 뭐 용산공원 부근 용산촌 전체적으로 다녀보시면 사실 투자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상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